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김선재 전문가입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편히 잘 계셨죠? 지난주에는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최근 이번 주에는 글로벌 증시의 호황세와 유럽 증시, 특히 중국 시장의 되돌림 현상으로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난주에 공포 심리로 인해서 이거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계속 많은 문의가 들어왔는데 계속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본 관계에 대해서 많은 회복세가 있던 걸로 좀 보였고요. 최근에 기아차의 상승률을 계속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아차 입성이 많이 보였던 또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설 연휴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이 이제 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틀을 뺀 나머지 수요일까지는 관전 포인트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될 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그 유럽 시각으로 2월 9일입니다. MSCI의 분기 리뷰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10일 날 장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편입 가능성 종목에 대해서는 빅히트,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SKC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체크를 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부양책 통과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생기면서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반대파인 공화당 측에서는 6,180억 달러 수정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부양책 기대에 시장에 못 미쳤던 극대화 효과가 다시 반등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는 국내 증시에도 3,200포인트 이상의 효과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각 증권사 리포터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글로벌 이슈 꼭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되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미국의 공포 심리 지수죠. VIX 지표를 꼭 한번 체크하시면서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풍력 관련주들이 많이 이슈를 이뤘죠.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이 진행이 되면서 유니슨, 우리기술, 상강 M&T,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오늘 7%에서 15%까지 상승률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과 테마도 오늘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모델 하연님 모시고 김선철의 슬기로운 주린이 생활 3강을 준비했습니다. 하연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방송이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공부 좀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동안 1강, 2강 하면서 많이 도움이 돼서 예. 저 스스로도 좀 많이 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수익률을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요? 예, 상관없죠. 네, 조금씩 많이는 못 봤지만 마이너스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훌륭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10% 20%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좀 신용융자를 탈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같이 이번 주는 상승이 좀 많이 있던 장이었잖아요. 네. 지난주처럼 조정장이 있으면 우리 연하님, 주린이 같은 분들은 생각이 좀 어떠세요? 제가 주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게 주식도 약간 패션처럼 순환되고 반복되는 그렇죠.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르기도 하면 내리기도 하고 예,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주린이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 많이 현혹되고 좀 불안한 심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좀 지켜보면서 좀 서서히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네. 됐든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그럼 본인만의 또 투자 철학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가고 있으세요? 제가 주식에 관한 그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 그 어느 주식이 있으면 52주의 최고치가 있고 52주 최저치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네, 언급했던 했었던. 최저가 만드는 네, 거. 52주 최고가와 최저치가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많이 차이 안 나는 만약에 최고 52주 최고 그 금액이 8만 원대나 10만 원대면 예. 최저치가 한 40~50% 정도 되는 주식들 거의 말도 안 되는 12%, 10%, 20% 완전 가격대가 다운돼서 변동이 많은 주식을 빼고 나머지 한 그 정도 되는 주식들 위주로 좀 보고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9만 5천 원대가 거의 네, 맞아요. 네. 최고점이잖아요. 네. 그럼 한 4만 원 중반대가 52주 최저가였어요. 네, 맞아요. 그럼 연하님이 생각하는 그 투자의 철학적인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네.
그럼 그 중간 지점 한 40%에서 50% 정도를 네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런 그 금액대 주식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없는 거? 거의 한 40, 50% 최저치가 그러면 이게 떨어져도 좀 잔잔하게 좀 이렇게 흐르는 것들. 네. 변동이 그럼 너무 큰 많이 수익률이 어떻게 좀 있을까 모르겠네. 네.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 3강 시작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하락과 조정이 생겼을 때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도 일단은 시작은 종합주가 차트 한번 보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차트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수가 3,000포인트 가까이 살짝 밀렸을 때 반등을 보이면서 최근에 오늘도 약 3,120포인트 중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20일 이평선인 부근에서 2,820포인트나 2,860포인트에서 방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뭐 극히 너무 보수적인 면은 아니지만 항상 중립적인 원칙에서 가자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건 사실이에요. 왜? 공포심류가 있으니까 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모습은 사실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글로벌 이슈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부양책 소식까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고점대를 정말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여부를 봐야겠죠. 3,230선이나 그 이상도 됐으면 하겠지만 또 항상 올라가다 보면 매물 부담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신용융자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 연하님 같은 경우에도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 지난 첫 번째 그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수급주체 있잖아요.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기관이냐 이런 것도 이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인을 하시고요. 오늘 기아차도 이슈가 많이 있었던 종목이죠. 기아차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도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가 얼마 때까지 밀렸었냐면 한 82,700원까지 밀렸다가 오늘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기아차가 삼성전자보다 이제 국민주로 안착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의 업체와 자동차 개발에 대한 어떤 이슈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실적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섭고 두려운 게 지난주 금요일처럼 지수의 변동폭이 큰 하락률이 좀 보인다고 하면 과연 이 10만 원대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또 빠지면 또 얼만큼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무섭고 두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린이분들이나 연하님이 꼭 체크인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평선 기준은 무조건 항상 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소한 83,000원대 부근은 무조건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박스권 구간이 83,000원대에서 10만 원대 부근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이는 요인들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아차 하나를 가지고 1분봉, 3분봉을 켜놓으시고 저는 단타를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홀딩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떤 글로벌 이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기아차 앞으로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기아차를 좀 유심히 보고 있긴 했었는데 네, 아직 매수 안 하셨죠? 네, 저는 솔직히 아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근데 드네요. 지금은 사실 저는 좀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이렇게 상승가라서 네, 상승을 좀 보였고 오히려 공포대가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 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저도 솔직히 손이 안 가요. 이거를 주워 담아야 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뭐 손실이 있을 거고 또 수익이 있을 때는 있겠지만 이거를 무서워서 담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기아차 차트 보셨지만 네. 계속 고공행진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보다 지금은 뭐 기아차 입성하신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주식 인구 중에 80%가 기아차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저는 조정일 때 지금 약간 상승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다운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약간 먼 앞으로 봤을 때 좀 꾸준히 잔잔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잔잔하게 있어서 올라갈 때 네. 연하님이나 우리 주리님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네. 이런 차트의 어떤 내용적인 잘 모르시잖아요. 네,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일 때는 제가 전에 재무구조도- 뭘 재무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재무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네. 재무구조는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저는 제가 봤거든요. 네. 업종 테마 주식을 공부하면 업종과 테마는 너무 자세하게 잘 나눠져 있고 네. 심지어 주린이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인기 검색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자료에서 하긴 참 좋은데 하나하나 클릭해서 재무 구조를 들어가면 숫자가 너무 많고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오늘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PPT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려운 게 없어요.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만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위에 있었어요. 예, 이렇게 그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아, 제가 그래요? 처음에 아. 1강일 때 주린이 1강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빨간 불만 보자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예, 전년 동기, 전분기 동기 대비 아.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흑자 전환이 되면 아. 이거는 주가에도 선반영이 된다. 그런데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전에 어떤 이슈로만 지금 올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코스피 지수를 올릴 때 삼성전자 가지고 올린 게 아니에요. 기아차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최근에 증시가 3,000포인트 돌아설 때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요. 기아차는 조정을 받았어요. 네. 예, 그러면서 국내 지수가 또 조정을 받을 때 기아차가 또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예, 그건 하나의 이슈적인 문제로 인해서 들어오는 매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아차를 흔들어 놓은 거죠. 아마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기아차 가지고 이거 지금 손실 보신 분들도 있겠네요. 있으실 거예요. 수익은 수익대로 가지만. 네. 그럼 제가 재무제표 보는 법을 잠깐 네. 설명을 드리다가 PPT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실 때요. 그 매출이라는 게 있죠. 자, 매출이라는 거는 어떠한 한 회사, 기업이 영업을 목적으로 상품 등의 판매를 용역에 제공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내가 오늘 이만큼 장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은 수익이에요. 매출이 수익인데 매출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이 총 매출액에서 본다고 하면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의 애누리까지 차감한 금액이 바로 이 모든 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라는 거는 내 회사가 어떠한 삼성전자나 기아차가 1년 동안에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컴퓨터를 얼마나 팔았나, 냉장고를 얼마나 팔았나, 기아차에서 나오는 판매되는 자동차를 얼마나 팔았냐에 따라서 이 매출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 단어적인 매출이에요. 그래서 세일즈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또 발생이 될 거예요. 그만큼 장사를 했으면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영업이익이 뭐냐라고 딱 이렇게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는 건요. 매출액에서 매출액이죠. 장사를 해서 그냥 순 매출이에요. 오늘 뭐 라면집에서 국수집에서 10만 원을 팔았어. 그럼 그게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럼 그 10만 원에서 매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수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를 빼야지 순이익이죠. 그렇죠. 네. 원가를 빼야 그 총익에서 다시 일반 관리비, 월세도 내야 되죠. 직원 그렇죠. 네. 월급도 줘야 되죠. 그리고 어떤 판매비 같은 거를 공제를 한 나머지 부분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으면 매출 대비로 그만큼 장사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래도 잘 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아, 그러면 네, 장사가 안 된 거겠죠. 안 된 거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마이너스가 관리비하고 판매비가 같이 복합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영업이익이 플러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구조, 손익계산서 너무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매출이 작년보다 넘어섰는지, 그래서 그 대신 그 매출로 인해서 원가를 뺀 나머지 순수익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영업이익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짚어가야 될 게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내가 라면집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다 빼는 거예요. 네. 영업 비용도 빼고, 그러니까 월세도 빼고, 인건비도 빼고, 그 다음에 시장 가서 야채도 샀는데 모든 거를 빼고 나머지의 이익금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표를 많이 봅니다. 네. 예, 국내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플러스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이 시장 지표의 효과가 되는데 미국이라는 뉴욕 시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단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로 한 주당 몇 달러씩 올라섰느냐에 따른 단기 순이익 지표를 가지고 많이 움직여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동시효과 때 애플이 하락을 많이 보였어요. 네. 엄청나게. 네. 악재가 발생이 된 것도 아닌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시장에 선반영이 된 건 있잖아요. 그러다 쭉 내렸지만 저가 유입세로 인해서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덕에 네. 국내 증시도 오늘 이런 지저효과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영향을 받아서. 예. 그런데 아직도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네. 영업이익 플러스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양호하게 좀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보실 때는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만 보시면 돼요. 뭐 거기에 법인세가 어떻게 됐네, 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차트에 똑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기아차 차트 보셨잖아요. 네. 너무 고공행진했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직 4, 4분기 지표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구매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표가 나왔을 때 더 가겠지라고 해서 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도 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기아차가 이렇게 또 오르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기아차가 지금 목표 주가가 15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15만 원까지 올라오면 증권사에서 그 리포터를 작성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앞으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나 매출이 되게 좋아지겠죠라고 예상치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건 없잖아요. 그 재무 구조에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없는데. 일단 데이터는 나오겠죠. 아, 예상으로 예상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상으로 시장 하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해서 또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결산 법인들은 보통 12월 결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를 4월 15일 날 20일 정도에 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달 중순부터.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모든 1,900개, 2,000개 되는 기업들이 그때 뭐 조정을 보이거나 상승을 또 보이거나 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고 재무 구조에 들어갔을 때 딱히 그 매출이 없기 때문에 기아를 구매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제 예, 입장에서는. 그리고 너무 상승세가 심하고. 네. 근데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중에 그런 재무 구조나 그런 게 다 됐을 때 사면 혹시 늦게 되는 건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차트를 한번 그것도- 다시 다른 네. 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실게요. 아, 삼성전자도 거기 검색 그 주식에 보면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 삼성전자가 원래는 52주 최고치가 96,800원인데 네네. 최저치가 42,300원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이 어제 제가 봤을 때는 83,500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럼 과연 요때쯤 사도 되는 건지 그 적정선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주린이는 지금 사는 게 최고점인지 최저점인지 잘 사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몇 년 전에 액면 분할을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네. 이제 주식 수량은 사실 많아졌어요. 그때는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 개인 투자자가 접근을 못하는 종목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예. 주변에 하는 사람 봤을 때는 되게 비싸다 예, 막 굉장히 비싸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액면 분할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성을 많이 끌어모았던 동사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그런데 지금 연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점과 최저점의 40% 정도가 딱 60일선 근방이거든요. 한 네. 7만 원대 부근인데 저는 사실 그 차트를 보시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 사실 20일 이평선 밑으로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저는 21선이 제가 첫 강의를 할 때 생명선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선 이평선에서 주가가 맴돌면 그 다음은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켜보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60일 이평 같은 경우는 한 76,600원대예요. 네. 그러면 이 76,600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한 2,800포인트까지는 내려 꽂을 거예요. 예, 어차피 지수 대비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바스켓을 뭉쳐서 이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21선 밑으로 주가가 빠지면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죠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아차는 먼저 가는데 이 삼성전자 반도체 뭐 수출 호황이다, 4분기 되게 좋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 대비로 3,200포인트에 근접을 하면 벌써 이 9만 원을 돌파를 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근데 지금 아직 8만 원. 제자리에 머물거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업종이 지금 자동차 업종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업종을. 네. 그동안에 소외됐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업종과 테마는 순환 구조가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동안에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이 계속 주가를 이끌다 보니까 자동차, 조선주들이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기아차, 현대차,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도 뭐 1% 이렇게 계속 그 바닥점을 이루면서 가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소외되지는 않았지만 이 동사가 왜 이렇게 바닥점을 그리고 다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업종의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 업종이 네. 앞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끌어올린 거고 어느 정도 시그러들고 조정이 있다 그러면요. 네. 이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는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연하님이 말씀하신 그 고점과 저점에 한 40% 50% 정도라고 본다면 60일 이평인 76,600원대가 근접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약 한 8만 1,000원대 그리고 좀 내려간다고 하면 8만 원대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해서 천천히 입성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8만 원대 초반이나 8만 원대. 예,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예, 월요일부터 네. 이 삼성전자와 기아차, 현대차를 업종을 분석을 해보세요. 관심 네. 종목에다가 이렇게 네. 모바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오늘 기아차는 어떻게 움직였고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피 대비해요. 네네. 3,200포인트가 근접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3,200포인트를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9만 원대를 넘어섰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반도체.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3,120포인트를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된다면 85,000원, 6,000원대를 가야 돼요. 이 가격 대비 지수 대비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만 오르질 못했거든요. 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다시 지수의 방향 조정이 있고 다시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그때는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가는 업종의 대장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업종과 테마는 항상 순환이 된다. 그래서 기아차랑 삼성차랑 좀 비교해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금액대가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많이 차이가 차이가 나긴 나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세 자리 숫자리 바뀌었잖아요. 기아차는 네. 10만 원대고 또 얼마 전에는 8만 9천 원, 8만 7천 원. 그럼 아쉬워하고 땅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살 걸. 그쵸. 예.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항상 주가는 M자와 W자를 반복을 합니다. 항상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좀 편하게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자는 얘기죠. 네. 대신에 관심 종목에 이렇게 놓으시고 네.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대형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가자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네. 예. 제가 그리고 업종 테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예. 그 철강 그리고 제가 여기 여쭤보려고 물어봤는데 업종에선 철강이 1위고 예. 그 테마에서는 우주 항공산업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우주 항공산업 AP 위성 제가 네. 이거를 항공우주? 네, 네. 보게 된 거예요. 네. 한국 최초의 위성통신 단말기. 예, 예, 단말기. 네, 그게 최고치가 12만 원대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물어보려고. 최고치가 예. 52주 최고치가 12만 1,000원이었고 예. 최저치가 15,000원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주식이 지금 현재는 45,500원? 이런 것도 12만 원대인데 최저치가 완전 15,000원대잖아요. 그쵸. 저는 원래는 이런 거 주식 위주로는 안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인기 검색어 상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은 건지.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급하게 오른 건 사실이었어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을 보셔야 돼요. 주봉을 보시면 그때 자리가 지금 10만 6천 원대까지 14년도에도 지금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제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생기면서 거의 18,000원대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주가가 10분의 1로 빠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41,000원대를 이제 근접을 하면서 계속 우하향으로 오다가 이제 되돌림 구간이 주봉에서는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일봉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시면 주가가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닥점을 찍고 V자로 다들 왔을 때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오르질 못했어요. 예. 차트 한번 보시면요. 한번 그 이제 앞에 나오는 화면 이제 연하님 보시면 네. 계속 지금 박스권도 아니고 우상향으로 가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거의 뭐 네. 그때 정체? 뭐 자동차 관련주, 반도체 업종 관련주들이 계속 지수를 3,000포인트 이상을 끌어올릴 때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못 갔잖아요. 근데 왜 그쵸? 인기 검색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이슈가 공시가 됐기 때문에 되니까 예 갑자기 또 이렇게 급하게 오른 종목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관심 그 종목 조회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1등, 2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배당락을 하면서 깨졌던 35,000원 부근까지 지금 사실 되돌림으로 온 건 사실이고 거래량도 많이 터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만약에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움직인다고 하면 최근에 움직였던 구간이었죠. 네. 상승률을 보였던 31,000원대와 27,000원대의 중간 자리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29,350원대까지를 조정 파동에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럴 때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뮬레이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그림을. 그래서 이제 연하님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점 찍고 이렇게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가려다가 한번 조정을 다시 주고 크게 올랐어요. 네네. 크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급하게 올라온 것들은 어떻게 됐었어요? 다시 또 하락을 하죠. 그렇죠. 네. 조정이 있었던 모습을 네네. 보이셨잖아요. 봤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 번은 또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뭐 기아차처럼 뭐 한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테마는 반드시 올라갔다가 죽어요. 오늘 앞에 말씀드린 대로 풍력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같이 유니슨 뭐 이런 엄청난 뭐 우리 기술 같은 거 움직였는데 이건 하나의 이슈일 뿐이에요. 아직 시장에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무구조에 편입이 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슈에 또 관심을 가져도 살펴요. 그럼 오늘 또 이제 물리신 분들 많아요. 예, 분명히. 왜냐면 처음에 예.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예. 이슈가 있네? 사야 되나?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럼 오늘 움직이고 또 그랬거든요. 분명히 주말에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AS 좀 해주세요. 네. 분명히 나와요. 예, 진짜요. 주말에 이렇게 좀 쉬려고 그러면 똑똑거려요. 그러면 딱 종목 AS 상담. 뭐 요즘에 LG 그룹 관련주는 안 가죠. 그런데 너무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다 고점에 물려요. 저도 왜냐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계속 오르려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못 보시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놓고 가시는 게 업종 테마, 순환 구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업종의 철강 또 대한제강 예, 대한제강. 예, 그 대한제강이 52주 최고점이 12만 8천 원이고 근데 최저점이 너무 낮더라고요. 3,300원. 그때가 저기였잖아요. 코로나. 그쵸. 근데 예. 지금 현재가 13만 8,500원인 거예요. 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최고점보다는 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좀 오르니까 좀 계속 오르려나 생각에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철강도 대한제강 이렇게 막 서서히 올라갈 때 좀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연하님이 이거를 사시겠어요? 저는 이게 좀 더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쵸. 음. 저는 항상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걸 지켜봤다가 이렇게 다시 다운될 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최고는 너무 12만 8천 원이고 최저는 너무 낮잖아요. 예. 저만의 그 포인트가 생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투자의 철학. 네, 투자의 철학이 원래 나와 있는 거는 40~50% 떨어진 주식을 위주로 보되 그 최고점보다 만약에 현재가 지금 13만 8,500원이잖아요. 13,450원. 네, 그 약간 한 지금 이 금액에서 좀 더 다운된. 다운된. 네. 한 그럼 대략 예측을 한 게 한 10,000원, 15,000원, 아니 10,000원대? 네네, 좀 그 더 정도까지 떨어지면 네. 나는 기다렸다가 매수하겠다. 네,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기준? 왜냐면은 한번 오르면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을 보다 보니까 다 업다운이더라고요. 아 이제 선수 다 되셨네. 아니, 선수예요, 선수. 이제 왜냐면 예, 주례진이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패션을 하다 보니까 패션도 원래 복고풍이고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식도 하다 보니까 모든 주식이 다 상승세만 있는 건 아니고 흐름이 있더라고요. 업다운, 업다운. 근데 업이 되면 다운이 확 내려오는 건 없고 서서히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제각이 사실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었고 제가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차트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왜 좋아하는지 잠깐 제가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리는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최저치도 많이 나왔고 있었는데 이 동사가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이평선이 밀집 구간을 만들면서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서 우상향으로 크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작점으로 움직였던 구간까지는 하락률을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네. 그럼 지금 연하님께서 말씀하신 10,000원대 근방의 주가가 움직인다고 네. 가정을 한다고 하면요. 최소한 5일 이평선 기준인 가격대에 11,200원대까지도 조정 파동이 오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때 그러면 또 한 21선까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네. 1,250원이 10,000원대거든요. 네. 그럼 이때 만원대와 11,200원대까지가 뭐 오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이때를 저는 지지선을 놓고 저는 근데 지금 저항대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봉을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구간이 벌써 2017년 7월 구간까지도 지금 왔어요. 14,000원 근방까지도. 그러면 지금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밀린 구간부터 반등을 크게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락률을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네.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저 차트 예. 그림을 보잖아요. 네. 차트 그림만 단순히 봤을 때는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그럼 완전 이렇게 하락했을 한 중간선 있죠. 네, 중간점. 그 중간선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게 저만의 정답이에요. 기준이 진짜 생겼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 제가 항상 우리 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고점 찍고 중간 봐라. 그럼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또 거기 중간과 그 사이의 중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지켜봐야지 하고 계속 지켜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변동을 해서 저만의 그때 손절가나 그런 거를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지점을 포인트를 제가 찝은 거예요. 그냥 스스로. 네. 근데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요때쯤에까지 지켜보자. 만약에 마이너스 되더라도 제가 샀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도가 있으면 그래프 구도가 있으면 여기 중간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지켜보다가 뭐 팔던지 버티던지 그러면 하자. 혹시 공부하시면서 다른 종목 혹시 또 공부 하나 더 말씀하실 다른 거 종목이요? 없어요? 예. 제가 아까 뭐 한국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기아차를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아까 그거 삼성도 아까 제가 삼성도 적은 제가 거고. 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리고 패션 아까 제가 적은 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패션. 말씀드렸던 뉴지랩도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AS 한번 해드릴 겸 제가 뉴지랩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뉴지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이 포인트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네. 엊그저께 공시는 떴습니다. 공시가 나오면서 했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에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봉 하나만 본다고 하면 최근에 작년에 바닥점 부근까지 왔지만 더 이상 그 지지선을 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지선이 1,800원, 11,000원대 근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하님이 네. 이 유지랩 하나 놓고 그냥 본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 1,800원 부근이 저점이에요. 네. 지지선인데 이 자리 2000년도에 나왔던 그 이하 10,000원대 이하 주가를 깨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달고 밑꼬리를 달아줬어요. 밑꼬리를 달고 제가 볼 때는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가 오르고 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지선만 지키면 빠졌으면 더 뺐지 지키진 않았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그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우상향 패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요. 저 나름대로. 이제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네, 하거든요. 연하님의 네. 투자 철학도 있겠지만 저만의 또 어떤 투자 철학이 있고 네. 그동안의 차트를 보면서 느꼈던 바 지지선을 지키면 잠깐 밀리더라도 밑꼬리를 답니다. 네. 꼬리를 단다는 거는 주가를 누군가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사실 꼬리는 이런 윗꼬리 있죠. 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 있죠. 네. 이런 윗꼬리는 뭐냐면 시세 차익의 매도 물량이 많아진 거죠. 바닥점에서 물량을 산 어떤 매수 세력들이 네. 주가를 올리는 부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다 매도를 한 신호죠. 털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하락해서 예, 이제 또 아마 여기서 지켜보고 막 계실 수도 내려가면 있어요. 또 이제 막 어떤 분들 팔았겠죠. 예, 또 매도하고 그런데 또 얼마 정도 좀 기다리니까 또 본전 또 올랐어. 오셨고 그런데 본전 왔는데 또 못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더 오를까봐.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기대 심리. 주식은 이 기대 심리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저도. 기대 심리가 있으면 결국엔 또 손절가를 예. 정해놓고. 제가 어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데 네. 진짜 좀 생각지도 않은 수익률이 났어요. 어, 그런데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손절가를 안 지키셨어요? 아니 손절가가 아니라 그 수익금을 지켰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네. 100만 원을 지켰어야 되는데 아 이게 또 가겠지. 60 내셨네요. 예. 그래서 수익금을 어제는 다 못 먹었어요. 마이너스 되신 거예요? 아니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아. 그만큼을 네,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주식도 어느 정도 이 정점에 왔을 때는 자기가 손절 구간을 잡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한데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또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개팔아가면서 뭐 10% 20%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사실 죄송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데 제가 주가는 사실 끌어올리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트를 한번 이제 또 보면서 네. 이럴 때 왜 이럴 때는 그럼 어떤 방어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요 보시면 캔들이 벌써 3개씩 떨어졌어요. 주가를 보시면 개파락을 한 거죠. 네. 저는 우상향을 이미 돌았을 때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쭉 빠지니까 우상향으로 돌 때는 수익을 챙기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뭐냐 늦게 입성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네.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돌아섰을 때 수익이 최소한 5% 7% 이상 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연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더 올라가겠지. 네. 기대 심리로 네, 맞아요. 매도를 못 하시고 또 이런 하락의 쓴맛을 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왜 그때 그럼 수익이 났는데 왜 매도를 못 하셨어요? 또 이렇게 제가 감히 건방지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지지선을 어느 정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적인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다음 주에 전환사채 구간이 다시 한번 되돌림이 온다고 하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한 2,800원 정도 네. 다시 근데 이렇게 그것도 돌아가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잖아요. 예. 그래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것도 있고 저는 그 그래프의 구간을 정해놓긴 했었는데 위 아래를 보면은 위 아래 그 중간 지점 있죠. 예.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만 좀 업다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건 차트 위주로 박스권? 보게 되는. 네. 박스권? 박스권은 사실 좀 지루해요. 박스권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박스권에 갇힌다는 거는 계속 M자와 W자의 구간 반복으로 인해서 주가가 방향성을 틀지 못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올라갈 거면 시원하게 가던가.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니요, 박스권이 안 좋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만약에 시원하게 올라가는 네. 그런 주식을 차라리 관심을 그렇죠. 갖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요? 그냥 이 박스권에서 잔잔한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서 아니구나.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근데 그건 예측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차트를 보고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 주가 예측을 하는 네. 그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자는 것뿐인데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간을 좀 본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잠깐 여기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연한이 말씀하신 박스권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 자리가 제가 지금 원형을 친 자리인데 네. 제가 엄청 그래프도 무난하긴 하잖아요. 예. 자, 2240포인트에서 네. 2436포인트로 박스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럴 때 네. 위로도 못 가고 아래쪽으로도 가질 못했어요. 아. 그럼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이 작년 8월부터 11월 한 3, 4개월 동안 지루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주간 반복을 했을 거예요. 아,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사놓고 몇 년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에 있는 아,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래 사실 장기로 할 때만. 장기로 갈 때만. 그래서 이제 첫 강의를 저랑 첫 방송을 하실 때 저는 아직 처음 모르는 주린입니다. 장기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반론을 한 게 지금 같은 장은 네, 등락폭이 중장기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등락폭이 심한 장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업종과 테마 뭐 유심히 좀 봐야 할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신약 개발하고 여러 가지 좀 봤는데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업종에서 제가 지금 이슈가 좀 되는 종목을 하나 좀 본다고 하면 네. 셀트리온? 미래 전망이 보이는 기업. 미래 전망이요? 네. 미래 전망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는 사실 있겠지만 네. 그런 기업은 사실 아직 그 재무 구조로 반영이 된 기업이 네. 아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업종으로 봤을 때는 좀 없지 않을까. 업종 순환,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신약 개발이나 이게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해독 작용을 그쵸. 해줘야 네.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슈로만 움직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가 있나요? 네. 그럼 셀트리온 잠깐 한번 보면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른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차트 보시면 18만 원대 너무 무겁죠. 네.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이게 작년 코로나 때 나왔던 가격대가 대충 얼마일까요? 29,000원이네요. 예. 이때 샀으면 우리 연하님 강남에다가 지금 아파트 한 채 사셨겠다. 그때도 왜 주식을 안 했을까요? 예. 그런데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네. 이 주식을 5만 원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점을 어느 정도 밀렸다가 돌아섰을 때 움직였을 때에 앞으로 전망치를 본 거예요. 그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고 네. 앞으로 이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그때 이제 20만 원대를 팍 넘으면서 앞으로 이 26만 원대죠. 26만 원 고점을 찍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열망을 했어요. 갈망을 하고 네. 백신이라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 몸 속에 네.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샀거든요. 안 일단은 들어오고 또 백신이라는 효과가 얼마나 우리 인체에 효과가 인체에 있을지 들어와서 모르잖아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벌써 외국에 사망자 나왔다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업종 테마는 그래요. 뭐 앞으로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들은 갈 거는 맞아요. 네. 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또 이제 수소 자동차, 현대차 같은 네. 경우에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면서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환경 테마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소차. 네. 수소차가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요. 지원을 많이 했고 수소차. 그 부분이 왜 좋았냐면 환경 테마가 속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 테마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슈를 갖고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 관련도 네. 봐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네. 종목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네, 것도 저도 네네. 네, 좋잖아요. 네. 또 운동을 하시잖아요. 골프도. 왜냐면 저도 이제 오늘 신약 개발 뭐 셀트리온 나와서 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도 저는 약이 좀 불안해서 차라리 제 면역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면역을 운동적으로? 키우면 약을 많이 뭐 비타민제나 보조제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그래서 이렇게 제약주들도 보게 사실 많이 되더라고요. 올랐어요. 그래서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 굉장히 누구 계시잖아요. 그분을 모델로 하시면서
주가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 광고라는 것도 그 회사의 어떤 광고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 사람이 광고를 내면서 수입의 극대화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재무구조에서 영업이익이 생기고 네. 발생이 되는 거. 네. 예, 모델료 광고비는 지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겠지만 그 한 사람을 씀으로써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뭐가 발생이 되겠어요? 영업이익 플러스 당기순이익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연관을 짓자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차트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게 26만 원대 고점을 찍고 지금 18만 원대 조정을 받지만 거의 지금 61선 이평에서 거의 지금 놀고 있어요. 주가가.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졌을 때 아까 연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고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중간 지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12만 원대까지도 밀려야 돼요. 네. 아직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저는 셀트리온은 이 박스권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대예요? 네, 맞아요. 거의 중간 예, 지점. 17만 원대에서 네. 19만 원대 지금 하단, 상단을 계속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연하님도 그렇고 네. 이런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실 때 네. 이제는 좀 차트도 네. 지금 하신 것처럼 네. 고점과 저점과 중간점을 보시고 차트 기법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림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해요. 네. 차트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길게 멀게 보신 다음에 고점과 저점과 중간점.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 정답이에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학습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그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또 계속해서 좋은 시간을 갖다 보면 이제 차트.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이제 좀 한 템포 한 템포 좀 늦춰가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자고 하는 거는 좀 환경 테마. 네. 이제 환경 테마가 있을 거예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벌써 이번 주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환경, 그다음에 헬스케어, 고령화 시대.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갈 수 있겠지만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오르는 무슨 땡땡바이오, 땡땡제약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를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네. 매출 또 뭐 보자겠어요? 매출 재무구조. 그러니까 매출 재무구조를 보는데 재무제표를 보는데 매출하고 또 뭐 보자고 했죠 아까? 영업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또 하나 당기순이익. 단기순 이렇게 세 가지. 예, 세 가지를 정하자마자 보시고 이렇게 세 가지. 매출 장사를 얼마나 많이 해서 내가 인건비 다 주고 얼마나 많은 수익금을 얻었는지 예, 그걸 보신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은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저 생각을 차트까지 하고 공부하니까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저하고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헬스케어나 바디 쪽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환경 쪽 또 헬스케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왜냐면 저는 신약이 나오면 그 약에 의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 자가 면역을 키우고 싶어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쪽이 좀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또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한테도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아니, 저는 아직 해주십시오. 주린이니까 예. 제 그런 의견은 부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게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 좀 네.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네네.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또 우리 연하님 모시고 주린이들을 위해서 차트 그리고 이제 뭐 기아차, 코스피 지수를 놓고 앞으로 다음 주 어떻게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또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연하님 모시고 또 이 차트 기법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슬기로운 투자생활 4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동평균선, 저항선, 지지선을 3강대까지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 때는 제가 이제 연휴라 또 다음 주에는 쉽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찾아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4강 그 패턴 공부를 할 거예요. 삼각 패턴, 그 원형 패턴, 항아리 패턴을 가지고 언제 이 차트 기법을 놓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연하님을 모시고 그 학습법을 가지고 종목을 찾는 것들을 그때는 이제 좀 발굴을 할 테니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김선철의 슬기로운 투자생활과 슬기로운 주리생활 함께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델 연하님 네. 감사 한번 드리고 한 말씀 잠깐 짧게 해주시죠.
저는 항상 많이 배우고 가서 오늘도 예. 더 유익한 시간이어서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불러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밤 편히 보내시고요. 앞으로 이데일리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